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포츠는 룰이잖아. 그렇죠. 과정과 룰과. 공정해야 되는 거고, 이 룰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박업효과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첫 출발이 잘못돼 버린 거든. 룰을 깼기 때문에. 그게 뭐 시작됐냐면, 임생 이사가 이제 그때 지난주에 유럽의 외국인 감독을 면접하고 돌아왔잖아. 뭐 면접은 뭐 우리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일단 두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들어오고 바로 이제 홍명보 감독 만났잖아. 근데 두 사람 외국인들은 면접을 하고 홍 감독한테는 매달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KBS 인터뷰 때 임생 이사가 밝혔더라고. 스스로 그걸 면접을 안 했다는 거지. 홍 감독은 왜 면접을 안 해요? 똑같이 물어봐야지. 그렇지. 디테일하게. 3명의 후보가 들어갔으면 3명의 후보에 똑같은 잣대로 해가지고 평가 점수도 그 매기는 거거든. 그렇죠. 점수를 매겼다고는 했어요, 나중에. 근데 면접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엉터리지. 그렇죠. 엉터리지. 그게 지가 매긴 거지. 그런 기본적인 게 안 적혀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아마 그 파장은 계속 갈 것 같아. 이거 이제 뒤엎을 수도 없는 거잖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잦은 사채만이 답이다. 이런 게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조금 자세히 풀어가면서 그 어떤 방향을 잡아보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게 외신에 분명히 떴을 건데 이제 한국 축구는 진짜 대망신이야. 개망신이었지. 뭐 기사도 나 봤는데 뭐 독일에서 면접한 박은하 같은 경우는 PPT 50 몇 장 이렇게 했다는 그렇죠.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데 준비를 했고 여기 와서는 바로 이제 뭐 오자마자 이걸 뭐 꼭 해달라고 맡아달라고 희생해달라고 그런 면들을 쓰면서 했다는 게 이게 과연 공정한가 팬들은 그렇게 묻고 있거든. 근데 이게 공정인가? 클린스만 같았으면 여기저기 방송 나와서 이 만행에 대해서 다 떠들고 다닐걸요? 자기가 이렇게 당했으면 박은호처럼 50점을 준비하고 나의 코치진과 나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우리 했는데 최종 예선 같은 주 상대방 전력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정도 열정이면 충분히 감안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조금 그렇고 이제 앞으로 어떤 외국인 감독이 지원할까 이제 사실 좀 양치기 대한민국 대표팀 너무 창피한 이게 이제 막 대표팀 감독의 선임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 이제 한국 축 전체에 오명을 써버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고 그런 어떤 불공정의 어떤 사례들 그 다음에 들어오가지고 뭐 자주 일단 3명을 만났다 그러면 전력강화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가 갔다 온 걸 결과를 발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발표를 해주고 점수상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다. 홍 감독한테는 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까지 구체적인 그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고 뭐야? 그다음에 전력위원들의 어떤 반응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총차합해가지고 원래 절차상을 보면 이제 마지막 이사에 자기가 추천하는 거거든.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이제 봐가지고 뭐 그런 이제 내정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아직 이사에 추인 남아 있어 과정은 맨 마지막에 그 이사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생략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사회 명단 아마 온라인에 엄청 떠서 돌아다닐 거예요. 이걸 과연 승인을 해줄 것이냐? 너희들 이사회에서 양심에 맡기겠다 당신들의 이제 뭐 그 절차는 좀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두 번째 과정이 잘못됐잖아. 그거는 그리고 뭐 이게 세어나가고 뭐 비밀 유지를 위해서 공식 회의를 못했다 그랬는데 그건 너무 궁색해. 완전 왜냐면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야 되는 거야. 그럼요. 그게 설령
좀 새어나가더라도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관심 있는데 안 새어나갈 수가 없죠. 완전 새어나가는 건 새어나가도 할 수 없는 거야. 네.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그 새어나가는 걸 어떻게 보면 공정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문제점이 없는지 중간에서 체크를 해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도 지난주 그 방송 한번 했지만 제일 심쓰는 건 그 정몽규 회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그랬는데 임생 이사가 과연 그게 규정이 맞는 건지 난 그게 의심 드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회장 일개인이 감독 선임에 대해서 한 이사한테 야 모든 이 권한을 니한테 줄게. 이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전력강화위원회는 뭐야 도대체? 그리고 임생 이사는 기술위원장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왜 모든 권한을 자기가 지금 조선시대 왕이야? 그러니까요. 왜 권한을 다 주냐고. 그러니까요. 난 그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툭툭 나오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세 가지가 다 절차상에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리 나 되도록 몇 번째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정된 상태다. 네. 최고위층의 어떤 복심을 갖고 내정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켰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 과정들이 유럽 갔다 와서 그날 밤에 와서 만나가지고 부탁하고 뭐 이래 보면 결국은 큰 뜻이 그렇게 흘러갔구나. 이제 이렇게 추측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해외에서 참된 천만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신용낸 거야? 일단 저기 박은하고 저기 포에 갔다 와. 그냥 관광차 한번 가서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이렇게 와서 그때부터 이제 홍명보한테 계속 전화를 한 거죠. 나 지금 만나러 가려고 그런다. 그것도 또 의문점나 많이 생긴 게 감독 하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 외국 감독. 근데 홍 감독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어. 하고 싶다고 저는 한 번도 안 했거든. 그 일주일 전에 막 햇볕 나오고 했잖아. 자기가 하고 싶다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서 바로 최악은 자기가 축구협회를 욕하면서 지적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지적하면서 나는 거기에 추호도 갈 생각이 없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완강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만나서 바로 수락을 하는 자체가 사실 그 과정에서 홍 감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건 조금 더 따뜻함을 좀 짚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 제일 우리한테 문제가 이런 절차상의 그 하자들이야. 공정에서 벗어난 절차상의 하자. 그러니까 이건 되돌릴 수가 없거든. 이거 어떻게 되돌리겠어? 지금 지나갔는데. 잘못은 박제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럼 누가 이제 이 운명으로 남는 영원히 남는 수십 년 동안. 첫 출발부터 이렇게 꼬이면 뭐 앞으로 어떻게 대표팀 감독이 설령된다 하더라도 맞아요. 누가 믿어주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협회에서 헛발질을 했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서 대표팀 감독 선임 자체는 아마 무용지물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도 돼.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한 거고 이 조직은 축구협회라는 조직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쳐다보고 있는 관심 있어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일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큰 잘못이고 불법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자체의 규정에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다 엉터리를 거의 다 맞지도 않을 거예요. 규정 위반에 해당되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5명이 남았었는데 그 5명으로 그 구성된 멤버의 어떤 그 의견들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위원장인 임생 이사가 그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권한 대행으로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명장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왜냐면 전력강화위원장이 물러나면 사실 새로 뽑던가 안 그러면 거기 내부의 부위원장 또는 최연장자가 대응을 해가지고 무슨 회의를 주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력강화위원회의 어떤 그 회의 자체의 효력성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사회
이제 최종 결정해서 이사회가 이제 소집이 될 텐데 거기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이거는 통과시킬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절차가 맞았니? 라고 보면 한 군데도 맞은 부분이 없고 엉망진창으로 왔으니까. 이게 대표팀 운영 규정 12조 1항에는 전략강위원장이 추천을 하면 최종 후보를 네. 추천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추인하게 돼 있다고. 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그래서 이제 감독 확정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내정 상태니까. 네. 내정 상태니까. 당신 이야기대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사회가 막 일만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위선의 생각대로 다 같이 이사회에서 거부된 케이스는 거의 없어. 없죠. 이사회는 그냥 다 진짜 추인- 거수기. 그렇지. 거수기 역할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거든. 네.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논란되고 했던 부분들을 다 그 이사가 20몇 명쯤 될 거야 아마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다 상황 판단을 하고 이런 거 진짜 거수기 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부분 짚어야 되고 네. 진짜 잘못됐다면 다시 되돌려야지. 거부해야 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지. 네, 원점 네. 되돌릴 필요가 있는 거 같고. 기각시키고 다시 이사하면 이제 되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돼. 네. 시간이 지나도 왜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이게 평생 동안 남는 거잖아. 그렇죠. 한 번 잘못된 그 과정을 거쳤다면 이거는 뭐 한 번 방향이 잘못되면 끝까지 네. 방향이 잘못되는 그렇죠. 거니까. 한 번에 또 이렇게 뽑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시대에 대표팀 감독 때문에 다 박수치고 축하한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분처럼 막 욕하고 야유하고 뭐 잘해봐라 그리고 과정이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시스템이 잘못되고 네. 그 하나 잘못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피해온 거잖아.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 네. 과정 절차를 밟아가야 네. 되는 거야. 지금 뭐 웬만한 축구인들이 다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 네. 왜 절차도 제대로 안 밟고 네. 당신들이 그 내정하고 마음대로 하느냐 그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어떻게 하든 이사회 마지막 절차 남았지만 그 전이라도 만약 이사회 통과하더라도 이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거야. 법적으로. 네. 그리고 외국인 감독을 계속 뽑으러 막 돌아다녔지만 못 뽑았다라는 게 팩트잖아요. 이건 엄연한 노력은 했다라는 거. 5개월 동안 노력은 열심히 했으나 아직도 못 뽑고 있다. 그럴 때 이 조건이 계속 그거 183일을 국내에 거주할 것이냐 이거하고 금액 30억 이하에서 오케이 할 것이냐 두 가지인데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 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주 안 하고 그래 183일 그래.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축구 팬들이 국민들이 용인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원래 60억 줘야지 183일 이상 거주했을 때 세금을 절반 이상 떼가지고 개인한테는 30억이 간다. 뭐 이게 기준이라면은 또 클린스만 이야기 또 꺼내는 또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클린스만 100억 주느라고 지금 이약금 100억 주느라고 100억에다가 지금 추가로 새로 오는 감독한테 또 60억 줘야 되니까 160억이 나가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 상태에서 그런 방법은 돈이 없으니 이거는 사실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 30억을 주되 183일 나머지는 자국에서 머무르면서 또는 해외에서 활동을 해야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바그너나 프레드 중에 한 명을 했으면은 그래도 화는 났지만 정상 절차대로 가는 과정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한 선택을 해버려.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홍명보를 팍 찍어갖고 너 30억. 아니 처음부터 홍명보 우리 가겠습니다 하고 절차를 밟아 면접 보고 뭐 했으면 괜찮아.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이 너무 날치기. 그러니까 이게 막 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때 국민들이 제일 열받는 게 날치기 처리잖아요. 반대 세력이 분명 반대 주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 막 싸우고 막 국회의원들 막 난리가 나는 그 날치기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거를 지금 아주 그냥 뻔뻔하게 해버렸으니까. 나는 포에트하고 박은나한테 진짜 죄송하다고 미안해. 너무 미안해. 사과의 말을 먼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 사람들은 상습성이 면접에 응했을 거 아니야. 또 그걸 준비한다고 또 며칠 했을 거고. 그분들한테 좀 미안해. 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시스템은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한다거나 뭔가 엄청난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래.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월드컵이 문제야. 월드컵이 무슨 문제겠어요? 어저께 박지성이 했던 이야기 딱 맞는 거야. 대표팀도 대표팀이지만 지금 유소년 축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한국 축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 잘못된 절차, 룰, 공정, 비공정 이걸 갖고 어떻게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겠어? 못 이끌어간다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지. 하나는 이사해서 진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현명한 판단을 못 하더라도 이거는 한 번쯤 따져볼 만하다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씁쓸하지만 뭐 그렇게 다시 한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건 상관없는 그래. 너무 지금 분노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짚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축구 형님. 분노의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에 대한 분노 그리고 홍 감독의 그 급작스러운 자세 전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축구협회 시스템이 엉망에 대한 그 분노 그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홍 감독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울산은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권한 대행이 지금 감독 대행 맡고 있잖아요 코치가 또 씩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열받는 건 국민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열받는 건 울산 팬들이 열받죠. 그래. 내가 좀 생각해도 우리 축구팬 전체가 열받지만 그 중에 특히 열받는 게 울산 팬들이야.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나라가 빠진 규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 진짜 시대착오적이야. 뭐냐면 그 축구 대표팀 운영 규정 12조 2항에 보면 클럽의 소속팀 감독이 만약에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될 경우에는 협회가 통보를 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응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딱 그 한 줄 딱 돼 있어. 응해야 한다. 무조건 응해야 한다. 근데 강제지. 우리가 선임, 통보, 응해야 된다. 이 세 단어로 지금 돼 있는 거야. 이런 세상 전 세계 이런 규정 없어. 이게 아마 80년대부터 계속 우리가 K리그 창설된 이후에 계속 왔던 규정 같은데 이번에도 그게 적용됐고 원래 2월 말에 이제 클린스만 이후에 그 K리그 국내파 감독을 뽑는다 그랬었거든. 그때 이제 K리그 감독 4명이 후보로 올랐잖아. 그때 이제 팬들이 들고 일어선 게 이 규정이야. 그렇죠. 강제 조항이니까 거기서 협회에서 스님하면 데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 법적으로 보면 지금 현 법으로 보면 악법이지만 이상이 없는 거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프로축구단이라는 게 물론 프로축구 연맹에 소속이 돼 있죠. 회원사죠. 그 다음에 연맹은 또 축구협회에 소속 산하단체지, 산하단체. 그러니까 이게 축구협회의 그 규정이 과연 이 민간단체잖아요. 축구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단법이니까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 회사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이걸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가 있는지가 사실 저는 약간 궁금했거든요. 왜 분명히 홍 감독도 에이전트가 있단 말이죠. 선수를 빼가고 선수를 옮길 때는 연봉의 3배, 4배 정도를 팀에다가 이적료를 주게 돼 있는데 이 축구협회는 깡패야? 돈 안 주고 빼온다. 라는 거를 자기 규정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악법이지. 악법인데 이 민간 기업한테 이거를 강제하는 게 강제하려면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맞는 거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홍 감독도 울산 현대하고 계약을 했잖아. 3년 계약을 했거든. 예를 들면 뭐 10억에 3년 했으면 30억 중계액 되잖아. 이 계약한 상태인데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축구협회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요 파기하는 데에 대해서 넘어가면 자기는 울산하고 그 계약 파기되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없으니까 축구협회에서 대신 빼가기 때문에 위약금 주는 거야. 그렇죠. 다른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해. 그런데 우리만 이게 몇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잘못된 악법이라는 거. 사실 홍 감독도 이걸 마지막 그때 기자회견 하면서 이야기 하더라고. 그건 잘못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너무나 잘못된 거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무수한 축구인들이 협회 들어갔다가 현장도 갔다가 오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쳐야 됐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맞아요. 자승자박이야. 지금까지.
맞아요. 외국인 지금까지 계속 외국인 감독 뽑으려고 룰루랄라하고 5개월 동안 지내면서도 못 배우는 감독들 중에 한두 명이 바로 소속이 돼 있든 계약 기간이 어떤 클럽과 외국 해외 클럽 유럽 클럽과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오려면 돈을 줘야 된다. 근데 위약금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 이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 야, 너 나와. 그럼 그 에이전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팀과의 소속 기간이 3년, 뭐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냥 위약금도 없이, 세대 위약금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사람 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나도 되돌아보면, 이제 나도 내 스스로 좀 반성하는 게, 미디어들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된 적도 좀 있었거든. 근데 다 이제 넘어왔는데, 박성화 감독, 그러니까 2007년이지? 2008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그때, 베어백 감독이 이제, 안 좋았어. K리그도 안 좋았고, 협회도 좀 안 좋았고, 사임하면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 자리가 빈 거야. 그때 부산 감독으로 발령된 박성화 감독이 차출된 거야. 근데 박성화 감독 그때 17일밖에 안 됐어. 사인한 지. 부산 아이파크 17일밖에 안 됐는데, 야, 너 와. 이 규정에 의해서, 너 와.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올림픽 감독 온 거야. 그때도 사실은, 야,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너무 행패라고 했지만, 하루 이틀 만에 넘어간 거야. 위안부야. 그렇지. 그리고, 대표적인 게 최강희 감독. 네. 이제 전북을 막 2009년 우승시키고, 이제 딱, 이 반석이 올라왔을 때야. 잘 나갈 때. 2011년도에. 내 기억은 조감래 감독이 이제 어떻게 하든 사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뽑아야 되는데, 야, 최강희 나와야 돼. 너, 제일 잘하고, 지금 K리그에서 제일 잘했던 감독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깡패.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최강희 감독은 이제 갈 때부터 그랬지. 저는 최종 예선까지만 하겠습니다. 본선은 제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 돌아간 거야. 근데 이번에 이제 홍 감독 그런 사태지. 공통점이 뭔 거 아니야? 나도 아까 스크린을 보면서 이 다 현대가 구단이야. 그렇죠. 부산 아이파크, 전북 현대, 울산. 이 세 팀은 밥이지, 밥. 그리고 현대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선례를 남긴 거야. 만약 다른 팀이었으면은 대드는 팀도 있을 거예요. 있지. 반항해가지고 못 갔을 가능성이 많지. 그게 얼마나 큰 돈을 들이고 만약에 감독이 만약에 그냥 연봉을 오케이 10억 했는데 그렇게 가면 그만이지만 어떻게 보면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선 계약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축구는 그건 없으니까. 총 40억이었는데 초반에 얼마를 큰 돈을 주고 나머지는 쪼개서 야구는 있는데 야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축구는 아무튼 계약금제도 없지만 그런데 노고와 이런 과정, 그렇지. 이 배단이 아무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악법 위진가 흘러온 거야. 몇십 년 동안. 그야말로 울산 팬만 목소리 높여갖고 그냥 자기 목만 아픈 거지. 이번에 제일 열받았던 게 사실 울산 팬들이잖아. 그럼 홍 감독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두 분이나 우승시키고 사실은 울산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전북을 무너뜨렸어. 어떻게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 나는 보면 여러 가지가 진짜 꼬였구나. 그리고 또 이 잘못된 규정 하나가 완전히 발목 잡았구나.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약금 연봉에 대한 3배, 4배 이렇게 줬다면 데리고 할 수 있겠어? 못 데리고 하죠. 협회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네. 그래 내가 좀 이 규정은 진짜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되고 나도 내 스스로 좀 반성도 하는 부분 좀 있고. 그리고 구단 입장 모든 축구인들 반성해야 돼. 구단 입장에서도 선수만 팔고 사고 연맹 지금까지 프로축구 연맹은 뭐 했냐고. 바보같이 이런 규정을 해갖고 빨리 이사를 통해서 뭘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꿨어야지. 프로축구 연맹도 또 이렇게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협회를 그래서 진짜- 관에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니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이고 구시대의 법을 이번에 이제 완전 부각됐으니까 이제 고쳐가겠지. 나는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사실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계기가 됐다 생각하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이제 걸렸던 게 전력강화위원회 위상 있잖아. 네. 모든 언론인 다 이야기를 했잖아. 초반기에 이 이야기 가지고 한참 들끓었죠. 근데 그게 이제 또 또다시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클린스만 사태를 겪고도 또 똑같은 악습을 또 악순환이 되어버리는데, 자,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계속할까? 진짜, 왜냐면,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게 권한과 책임을 한꺼번에 같이 줘야 되는 자리야. 그렇죠. 야, 너 열심히 일해봐. 이 권한 주고. 그럼 못하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권한 하나도 없어. 책임만 딱 있는. 그게 제가 그냥 느낄 때는 저도 체육 관련 체육회나 이런 어떤 위원으로 참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주는 이유는 행정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문가에게 맡기고 전문가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까지도 줌으로써 이게 잘못됐을 경우 그 위원회한테 잘못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주변의 언론이나 아니면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두려울 때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협회는. 야, 내가 그냥 할 거야. 내가 그냥 뽑아버릴 거야. 무슨 전력강화위원회가 무슨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3년 전에 규정이 바뀐 거야. 그게. 그 벤투 뽑을 저는 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가 바로 딱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렵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도 이제 되돌아보면 보면 요즘 보면서 마시 감독이 99.9%까지가 왔구나라고 이제 생각 들거든. 몇몇 미디어나 유튜브 보니까 흐름을 딱 상보니까 거의 다 왔는데 마저 빠그러졌구나. 그 상황들도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냥 인터뷰만 하고 협상은 협회 집행부에서 했거든. 근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엄청 뭐든 이렇게 잘 만들어놔도 마지막에 집행부가 빠그러진 거야. 그게 무슨 몇 개 조건 들어가고 뭐 체류 조건, 체류 기간, 연봉 문제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겠지. 근데 어느 정도 80~90% 다 만들어놓은 걸 거기서 만약에 빠그러지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규정상으로 지금 뭐 좋은 역할밖에 안 한다는데 내가 한 번 더 규정을 봤어. 규정상에 보면 뭐 스님하고 관련된 일을 한다. 스님 뭐 재스님 관련 일을 한다고 돼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딱 보니까 협상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그 규정이 그러니까 위원회가 방망이 뜬뜬뜬 두들기잖아요. 이거 뭐하러 두들겨? 권한도 없는데. 그렇지. 그거는 녹취를 하고 항상 녹취를 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뜬뜬뜬 이거를 통과시킵니다. 요거 통과. 요거는 기각해서 한 번 더 다음번 위원회로 넘깁시다. 뚱뚱뚱 하고 녹음된 상태에서 녹취된 상태에서 그게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과 권한인데 여기서 권한을 뺏어버렸다는 거는 책임만 뭐야? 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요식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박주호가 정확하게 얘기했던 유튜브에서 보면 이럴 거면 전력강화위원회는 왜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저끼리 아무 10번 회의하고 떠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박주호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그래서 디테일하게. 제도 앞에 이제 감독 차출 규정 관련하고 전력 강화, 그러니까 감독 스님의 권한이 있는 전력 강화위원회의 어떤 그 권한 부분들,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정비가 돼야지. 다음에 또 감독 뽑더라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또 다음 감독은 또 걸림돌이야. 이 감독 차출, 이거 또 뭐 외국인 감독 안 되면 또 캐리 중에 하나 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 근데 빨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처럼 큰 홍역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제 홍역을 치렀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 들어가가지고, 좀, 명쾌하게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축구협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 열받다. 더워 죽겠는데. 진짜 경찰한테 너
고소한다고. 이런 격이죠. 도둑놈이. 뭐 하다가 걸렸으니까. 아니 그 절차라는 절차를 다 어겨가지고 자기들이 뭐 감독 선임을 해놓고 비밀 유지 뭐 사약을 했는데 그걸 깼다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나도 듣고 야 저런 딱 다른 위원들이 중간에 회의할 때마다 다 얘기했던 건 다 못 내. 글쎄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는 주호같이 저렇게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내부적으로 좀 비판하고 하는 거는 자기 이익을 하는 건 아니잖아. 행보가 잘 되라는 거거든. 네.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의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그 나름대로 어떤 제언이야. 네. 그런 거 갖고 법적 대처를. 그것도 엄청 빨리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엄청 전광스커 같이, 전광스커 같이. 누군가가 딱 지시를 했을 때, 그럴 때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윗선에서 누군가가 뭐 사무총장이 됐든 누가 됐든 탁 담당자한테 이거 내 이렇게 해서 내 할 때 그 빨리 아 진짜 그래서 진짜 상식을 뛰어넘는 대단하구나. 야, 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때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거는 진짜 안하무인이고 국민을 진짜 졸로 보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박주호가 얘기했던 게 다 맞다는 거거든. 그렇죠. 딱 그게 깜짝 놀랐다. 그래 나도 그 전까지 그 박주호 유튜브를 안 봤거든. 그 법적 딱 소식 듣고 난 다음 들어가서 봤거든. 네.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은 박주호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라고 나는 꼭 권하고 싶어. 네. 왜냐면 다 맞는 말이고 네. 5개월 동안의 어떤 그대로. 그 분위기나 느낌이 뭔지 그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박주호 선수는 제가 수원FC 있을 때 한 2년 동안 같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선수냐면 제가 박주호가 거기에 전력강화위원회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을 딱 박주호는 그들은 모르지만 굉장히 강단 있고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강단 있고 명확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요번 것도 주호는 충분히 하나도 나온 사람이다. 나도 그 유튜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박주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아. 네. 좋은 감독을 뽑기 위한. 그렇죠. 그걸 보면서 선수를 그만두고 이제 여러 가지 방송활동 플러스 그 역할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이게 축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인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업무. 그리고 뭐 진짜 사명감을 갖고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맞아. 외국 감독들 프로필 찾아가지고 추천하고 뭐 했던 게 다른 위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주호만 유독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시간이 갈수록 뭐 국내 감독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간다든지 뭐 홍명보를 위한 뭐 빌드업이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어. 왕따처럼 느꼈어. 결과를 듣고. 너 그래도 너는 지도자 안 해봐서 몰라. 감독 안 해봐서 몰라. 이런 말까지 했다니까. 대충 그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외롭고 고군분투했겠구나라고 판단 들면서 또 박주호에 대해서 또 나는 새로운 시각을 보게 되면서 진짜 박수 뭘 맡기도 참 잘할 친구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번 그 감독 선임 관련해서도 큰 역할을 했다. 네. 큰 역할을 했다. 진짜 큰 역할. 결국은 이제 뭐 자기 내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원했던 방향대로 안 갔지만 한 5개월 동안 박주호는 지난도 최선을 다하고 해준 거거든. 그래서 그는 앞으로는 또 빛을 볼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런 성실성 이런 것들은 다 평가받으려고 생각하고 이천수가 이야기했듯이 진짜 이런 박주호에 대해서 다른 선배들이나 못난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 손가락질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박수 받아야 될 일 아닌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위원들이 전력강화위원들이 무보수야. 그렇죠. 돈 안 받아. 진짜 축구인으로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뛰는 거거든. 그런 선수들한테 뭐 그런 위원한테 법적 조치 갑자기 막 진짜 간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애들이. 간이 떠가니 지금 부어갖고 완전 다 환자들이에요. 누가 내부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고 그러면 막아야지. 누군가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 이게 안 됩니다. 정말 기름을 부어 이렇게 말이 됩니까라고 이 객관성을 갖고
누가 바라봐주는 이런 직원이 한 명도 없나 봐요. 아, 맞아. 그 조직의 분위기가 이런 거 보면 좀 드러나. 그냥 쳐 눌러서 야 바로 내. 박주호가 이야기 하자마자 그냥 다음날 바로 내. 딴 때는 그냥 대응도 안 하더니 이럴 때는 또 엄청 빨라요 또. 그래서 팬들도 어떻게 보면 막 진짜 운동 좀 벌여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진짜 법적 뭔가 시작된다. 돈 모아서 나도 박주호다. 내가 박주호다. 뭐 이런 것도 돈 캠페인. 모아서 변호사 더 좋은 변호사 해가지고 오히려 역고소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진짜 그런 상황 분위기는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그 고소가 들어가고 한 법적 조치가 되면 그때 당시 상황들이 낱낱이 밝혀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상황들을. 네. 왜냐면 상황을 해야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변호인이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 몇 달 며칠 날 누가 이런 발언을 했고 누가 이런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협회에서는 누가 이런 거를 요구했고 이런 내용들이 쫙 다 나오면서 이제 그 법적으로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다 박주호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그다음에 그 편에서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분위기 잘 흘러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는 걸 또 박주호 선수는 아니죠. 박주호 의원이 좀 이 축구 선수를 이제 그만두고 젊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30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축구협회에서도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세상이 변했는데 옛날에는 이 기자들 몇 분만 해가지고서 포섭하고 좀 잘 좀 해줘 막 분위기는 이렇게 좀 몰아봐줘 이게 옛날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이제 내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박주호가 그런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선배들이 막 도와준 거야. 이천수, 이영표, 박지성 아우 너무 고마운 거지. 너무 고맙죠. 혼자 이렇게 쌓았으면 얼마나 위축됐겠어. 그렇죠. 박주호가. 그렇죠. 뭐 나와가지고 그 이천수 같은 경우 야 선배들 진짜 못났다 그러잖아. 한 명 한 명의 발언이 맞아. 그 이영표도 뭐 진짜 지원 사기고 박주호에 대해서는 진짜 지원 사기를 해주고 그 일이 헛된 건 아니라고 해주고 박지성도 마찬가지잖아. 네.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으면 그렇게까지 했냐고 이렇게 하잖아. 그나마 이런 동료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희망적이지 않을까. 네. 진짜 이 암울한 세상에서도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돼. 이제 안정환하고 몇 명만 더 나오면 돼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강요는 아니고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어제 박지성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잘한 것 같아.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도 그 축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근데 회장 스스로 지금 판단할 시기라고 하고. 사태를 판단해야 돼. 홍 감독은 번복될 수 있다고 그러고. 그건 과정이 엄청난 큰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2002 월드컵의 어떤 중심이 됐던 선수가 그 정도 발언할 수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용기죠. 용기지. 박주호만큼의 용기를 내준. 이영표도 마찬가지고. 이영표 마찬가지. 전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 자기 이름 내고 이렇게 협회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거는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해야만 또 발전되고. 그게 지금 2002 월드컵이 끝난 지 22년 지났어. 아직까지도 그걸 먹고 사는 건 안 되잖아. 그리고 박지성도 그 얘기했는데 2002가 4강 가고 난 다음에 한국 축구가 엄청나게 발전할 줄 알았는데 행정적으로는 지금 빵점이거든. 태보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야.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얘기는 정말 잘했어. 같이 올랐어야지. 같이 올랐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축구협회도 그런 축구인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야. 좀 행정이 세련돼야 되고 절차가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는데 예측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달리 그냥 팍팍 움직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고인물이라서 그래. 내가 봤을 때 고인물이고 사고의 어떤 혁신이나 변화가 없고 그냥 그대로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물론 있는 거고. 그래서 정 회장 사태가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잖아요. 그래 맞아. 네. 정답은 그거밖에 없는데. 회장이 바뀌어야 나머지 조직이 바뀌고. 그래. 이제 사람 바뀌는 게 제일 우선이야. 네. 사람이 또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 이제 참 이게 말이라는 게 뱉으면 끝이잖아.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게 중요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일주일 전에 뭐 그 협회를 비판하고 학습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클린스만 경질 이후에. 그리고 울산 팬들한테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딱 그거였잖아. 두 가지가. 그래서 뭐 주인 상대 다 이제 안 간다고 생각해. 네. 박주호도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절대 안 깜짝 전력강화 위원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네. 내부 그때 상황에서는 아마 진척이 없었을 거고 나는 그거는 믿어. 그 상황까지는 믿을 만한 것 같고.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그리고 또 그 임생 이사 만나고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번복했다는 거는 나는 좀 그건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들어. 아쉽지. 안타깝지. 진짜 안타깝고 자기 스스로도 뭐 죄송한 마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 상황을 어떻게 돌이키겠어. 그리고 엊그저께 뭐 울산 구단과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거든. 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게임을 더 홈에서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공식 이별하려고 그랬는데 땡겼잖아.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그때 그 관중 그거 봤어? 영상? 난리 아닌. 나도 조금 충격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그 문구도 완전히 버림받았더구만. 홍 감독이. 홍 감독 나름대로 그래도 울산 우승 2번 시키고 막 잘했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에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올려놔갖고 고생들 엄청 했는데 마지막 그 이별 장면이 너무나 진짜 아쉽죠. 슬픈 장면이 되니까 홍 감독도 판단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 들어. 그리고 협회도 완전히 뭐 홍 감독 하나를 완전 버린 카드처럼 방패막이처럼 돼버린 거고. 홍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주변 사람만 3명한테만 물어봐도 큰일 납니다 라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도 남을 상황인데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해서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봉도 2배 이상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가면은 또 국가대표라는 감독이라는 또 타이틀도 새로 과거에 실패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걸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자신감도 좀 그런 기회도 좀 찾으고 명예 회복이 제일 컸겠지.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도전이긴 맞는 건 맞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진행이 사실 정말 어렵다고 봐요. 이대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게 무슨 3차 예선 좀 있으면 시작할 텐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과 정말 축구라는 게 국민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건데 위안이 돼. 그러니까 박수를 받고 출발을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 근데 지금 야유를 받고 출발했잖아. 그러면 무슨 경기 하나하나 조금만 실책하더라도 계속 이제 이게 엎어치게 되는 거야. 엎어치게 되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못 갈 가능성도 많지. 중간에 좀 많고. 그리고 더 문제는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내가 뭐 듣기로는 그때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뭐 몇몇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선수들. 그 기억으로는 다 외국인 감독 쪽으로 다 원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영표 위원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 유럽파들이 지금 제일 황금기잖아. 손흥민, 이강인, 감독 없어도 될 만큼. 김민재, 이렇게 황금 멤버를 구성해서 쉽지가 않고. 그래서 북중 월드컵이 찬스야, 우리한테. 그렇죠. 진짜 찬스인데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프런트나 선수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뭐 소통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창의력도 발휘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더라고 이영표 위원은. 나도 좀 그런 측면이 좀 많거든. 네. 그래서 환경이 그렇고 생활해왔던 그런 친구들한테 차라리 뭐 이번은 외국인 감독이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선수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렇죠. 이번 결정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생각 들지. 긍정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선택이죠. 최악의 과정과 최악의 선택과 대응과 조금 아쉽고 그래서 다들 이제 두 명이 언제 사퇴할 것인가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 회장과 홍 감독 두 명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 이제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이 후진할 수 있는 이런 요소다. 우선적으로 회장이 먼저 그만둬야 되지 않냐? 그렇죠. 모든 책임은 네.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지금 계속 작년부터 이게 지금 1년째 이게 뭐냐고 이게. 선수는 최상인데 만신창이라는 분이 있지. 그렇죠. 선수진은 최강인데 최상이고 정말 선수만 보면 플레이만 보면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정말 주장이 팀을 리드해도 이 팀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손흥민이 주장이라면은 손흥민이 이번 경기는 좀 앞서서 이제 뭐 2선을 어떻게 하자 3선을 어떻게 하자 하면서 이 굵은 가이드만 줘도 얘네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 지금 회장과 감독이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이거는 참 난감하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는 회장이 책임을 져야 돼. 네. 책임져야 되고 지금 너무 난맥상이잖아. 네. 이건 행정도 아니야. 행정도 아니죠. 지도자협회에서 표현이 딱 무능력 무책임이잖아. 네. 딱 두 단어. 무능력 무책임인데 맞아요. 그래서 사퇴해야 되는 거야. 네.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네. 더 이상 뭘 또 퇴보시키려고 퇴보시키고 망가뜨리려고 계속 하느냐. 그리고 실책이 너무 많아. 실책이 너무 많아. 계속 연속이죠. 그리고 뭐 올림픽 실패 이런 뿐만 아니라 지금 5개월 동안 감독 스님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퇴보시켰다는 거는 이 하나만 하더라도 사퇴 사유가 되는 거야. 물론 누가 클럽급을 뭐 퍼거슨급을 누가 그렇게 안 바래요. 그냥 외국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상당히 했고 국가대표 벤투급 정도였으면 괜찮은 것 같아. 국가대표도 지도했던 뭐 이런 정도의 감독이면은 돈이 부족하잖아. 클래스만 100억 줘야 되니까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가만히 에이씨 하면서도 그래도 손흥민, 이강인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는 재미로 보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엉뚱한 쪽에다가 좀 헛다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고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 왜 한마디를 안 하냐고. 나스가 지금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박지호가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는 그냥 잽싸게 법적 아니 법정 나는 딱 너무 묻고 싶어. 왜 박지호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지금 홍명보 감독 스님하고 난 다음에 회장의 생각은 지금 어떤가 묻고 싶고. 그리고 전력강화위원 그 위상껏 떨어뜨리고 또 위원장하고 어떤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오는 거 궁금해. 정혜성 위원장 갑자기 그만둔 거. 왜 그 궁금했을 아니야? 궁금해. 회장은 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회장도 지난번에 최근에 그 기자들 만나가지고 했잖아. 좀 이따가 자세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설명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임생 이사가 떠서 회장과의 전혀 관계없이 보고 없이 내가 내 손에서 결정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더 개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회장이 왜 이임생 이사한테 정권을 주는지 이런 거 다 궁금하잖아. 전력강화위원회한테도 안 주던 권한을 그러니까 왜 갑자기 개인한테 한 명한테 그걸 갑자기 어떤 생각으로 미스테리가 한 10가지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잘 그만두시는 게 그래 정답은 그거야. 깔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볼 때 박지성 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하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그게 없잖아.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지금 탄핵시키겠냐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그나마 아름다운 결말을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 그 공간을 열어준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지겹습니다.
진짜 지겹고 판단을 좀 빨리 해주셔야 아마 욕을 덜 먹을 거예요. 하루라도. 무능력, 무책임한 아. 더 이상의 어떤 집행부는 안 보고 싶으니까. 축구 지도자 협회도 참 말 잘하고 용기 내서 음.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의견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축구인들을 더 이상 이용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자원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거든. 근데 네. 지금 봐, 정혜성 방편막 있었지, 임생정 방편막 네. 있었지, 황성민이 임시감독 썼지, 네. 김도훈이 임시감독 네. 썼지, 그리고 홍명보까지 절차 무시해가지고 끌어들이냐. 이제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버린 카드가 되는 거야 이제. 아, 이제 누가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해도 이 사람들은 이제 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축구인들을 방편막에 쓰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자원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네요. 대충 쓸 수 있는 그러네, 장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어떤 카드를 쓸 거야 이제. 이제 뭐 뭔가 또 다 궁리하고 그렇게 쓸까. 누구 또 쓸만한 카드 없을까? 홍명보까지 그렇게 카드를 써버리고 그냥 끝나 날려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좀 당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진짜. 아유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네.